조론한 다음 날, 그 사람이 먼저 연락했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추억빛 사연입니다. 결혼 20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길 줄은 몰랐습니다. 같은 집, 같은 식탁, 같은 시간 속에서 살아왔지만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서로의 온도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말다툼이 잦았던 것도 아니고 서로에게 큰 잘못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일상이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침에 남편은 출근했고 저는 조용히 뒷모습을 바라보다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그가 돌아오면 간단한 안부만 주고받고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보다는 그냥 한 집에 묵는 사람이라는 말이 더 어울릴 정도였죠. 그러던 어느 날 저는 거울 앞에서 오랫동안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나 자신을 잃어버린 걸까? 언제부터 이 집이 쉼이 아니라 그저 익숙함이 되어버린 걸까? 그날 저녁 간단한 반찬을 식탁에 올려두고 남편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는 일이 어색해진 걸까요? 남편이 식탁에 앉았고 우리는 평소처럼 말없이 밥을 뜯었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젠 좀 놓을 때가 된 것 같아. 남편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놀란 것도 화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들었던 생각을 다시 확인받은 사람처럼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그래, 우리 둘 다 이렇게 사는 게 더 외로운 것 같기도 해. 그 말은 이상하게도 더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소리 지르지도 울지도 않는 담담한 대답이었기에 더 깊었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이혼이 아니라 조론을 선택했습니다. 서로의 울타리는 유지하되 각자의 삶을 살아가자는 약속이었습니다. 아이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우리가 다시 누군가의 부모로 돌아갈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정리하듯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옷가지를 나누고 생활비 문제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생활을 어떻게 할지 하나씩 정했습니다. 놀랄 만큼 평온하게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다툼도 없었고 서운함을 토해내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가 오래전에 흘려보낸 정을 조용히 장례 치르듯 정리하는 느낌이랄까요? 남편은 이틀 뒤 집을 나가기로 했고 저는 남편 없는 첫 아침을 맞았습니다. 그날 아침 햇빛이 부엌 창가로 들어오는 걸 바라보며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렸습니다. 혹시라도 울컥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식탁 의자 반대편이 텅 비어 있는 게 마음 한편을 콕 찌르는 듯 아플 때가 있었죠. 그리고 그날 그가 마지막 짐을 챙기고 문을 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건강해. 너 몸 약한 거 알지?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그렇게 오랜 시간 함께 살면서 마지막으로 들은 남편의 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조론 첫날이 되었습니다. 홀가분할 줄 알았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질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텅 빈 집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허전함을 느끼고 있을 때 남편에게서 톡이 왔습니다. 밥은 먹었냐? 조론을 선언해 놓고 그 다음날 보게 된 메시지 한 줄. 그 순간 제 심장은 이유 모를 떨림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떨림의 시작이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불러올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조론 첫날 집은 생각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없는 집은 전혀 다른 공간이 된 것처럼 낯설었습니다. 싱크대에 걸린 빨간 고무장갑, 남편이 매일 쓰던 머그컵 하나, 현관 앞에 가지런히 놓였던 신발 두 켤레.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있는데 사람만 사라졌다는 사실이 어쩐지 제 마음을 더 허전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TV도 켜보고 음악도 틀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집을 채워보려고 해도 어딘가 깊은 곳은 비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20년을 함께한 식탁에서 혼자 밥을 먹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숟가락을 들 때마다 마치 집안에 뭔가 울리는 것처럼 묵직한 정막이 느껴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띠링, 메신저 알림이 울렸습니다. 익숙한 이름, 남편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순간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조론을 선택한 건 우리였고 그걸 가장 담담하게 받아들인 것도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첫날부터 이런 메시지를 보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몇 초 동안 가만히 화면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그는 왜 이 문자를 보낸 걸까요? 마음이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한편으로는 반갑기까지 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왜 연락을 하냐며 짜증이 조금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몇 번을 지웠다가 다시 쓰고 결국 짧게 답했습니다. 응, 먹었어. 그렇게 대화를 끝내고 싶었는데 다시 메시지가 왔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좀 그렇지? 그 순간 가슴이 뻐근하게 저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천천히 식탁을 리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혼자 먹으니까 좀 그렇지? 그날 밤 서랍을 정리하다 오래된 앨범이 나왔습니다. 결혼식 사진, 아이들 어릴 적 사진, 함께 여행 갔던 사진들. 사진 속에서 웃고 있는 우리 둘은 이렇게 끝날 줄 몰랐겠죠. 사람의 감정이라는 건 참 이상합니다. 정말 끝냈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렇지 않을 줄 알았는데 짧은 메시지 하나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남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은 춥다고 하던데 목도리 챙기고. 저는 멍하니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조론을 제안했던 건 저였는데 왜 제가 더 어지러워지는 걸까요? 그리고 문득 남편이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떠올랐습니다. 퇴근길에 자연스럽게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창문 불빛이 켜져 있었고 누군가 실루엣처럼 서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그렇게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며 시작된 조론은 이상하게도 남편을 더 선명하게 떠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이 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오늘도 밥 잘 챙겨 먹고 들어가. 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답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답하면 무언가 되돌릴 수 없는 감정이 더 커질 것 같아서였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조론한 다음 날부터 제 마음은 조금씩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상한 방향이 어떤 끝을 향해 가는지 그땐 알지 못했습니다. 조론을 한 뒤로 남편의 연락은 오히려 더 잦아졌습니다. 아침이면 오늘은 따뜻하게 입어. 감기 오잖아. 점심때쯤이면 밥은 제대로 먹어야지. 너 예전부터 허약했잖아. 퇴근 무렵에는 무리하지 마. 빨리 들어가.
처음엔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별 감정 없이 조론에 동의했던 남편이 왜 이렇게 계속 연락을 하는 것인지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아니라 법적으론 여전히 부부지만 실제로는 각자 삶을 살기로 한 사이인데,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연락이 점점 당연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메시지 알림이 울리면 심장이 조금씩 내려앉고 안도감 같은 것이 스며들었습니다. 퇴근길 버스에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듯 알림음이 들릴 때면 문득 웃음이 나기도 했습니다. 조론을 선택한 건 우리인데 왜 이제 와서 이런 감정들이 올라오는 걸까요? 어느 날 저는 점심시간에 잠깐 산책을 하다가 남편의 직장 근처 카페에서 우연히 그의 동료를 만났습니다. 동료 어머님, 예전에 회사 자리에서 한번 뵀었죠? 잘 지내세요? 저는 잠깐 웃으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동료의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습니다. 동료 요즘 남편분 좀 괜찮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괜찮다니요? 무슨 일 있었나요? 동료는 주변을 한번 살피고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동료 요즘 계속 늦게 일하고 밥도 잘 못 먹고 솔직히 좀 많이 지쳐 보여요. 한참 동안 가정일로 고민하더니 최근에는 혼자 지내서 그런가 더 표정이 어두워졌더라고요. 그 말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보낸 메시지들. 밥 먹었냐? 따뜻하게 챙겨 입어라. 퇴근 늦지 않게 해. 그런 메시지 속에 남편의 상태가 숨어 있었던 걸까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원래 속마음을 잘 표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면 아프다고 하지도 않고 힘들면 힘들다고 말하지도 않았죠. 그러니 졸혼 후에 보내온 그의 메시지들은 어쩌면 그가 할 수 있는 방식의 도움 요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불이 켜진 남편의 오피스텔을 또다시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창문 너머 흐릿하게 보이는 실루엣. 그 실루엣이 왠지 모르게 외롭게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림자 하나가 제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을 줄은. 문득 결혼 초 남편이 야근 후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아 오늘 하루 힘들었다고 말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제가 묵묵히 그의 밥을 데워주던 시절이었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잊혀졌던 아주 오래된 기억이었죠. 그 시절에 우리는 이렇게까지 멀어지지 않았는데, 심지어 졸혼한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가까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우리는 관계를 끝내기 위해 졸혼을 선택했는데 정작 감정은 그 이후부터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직전 남편에게서 메시지가 또 왔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좀 힘들었다. 별일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저는 메시지를 읽고 한참 동안 답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 오히려 더 걱정을 불러오는 문장이 될 때가 있습니다. 저는 결국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여 짧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몸 챙겨요. 그 문장 하나를 보내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답장이 바로 왔습니다. 응, 내가 챙겨주는 말. 오랜만이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저려왔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제가 남편을 향해 다정한 말 한마디를 잃어버린 게. 졸혼 이후 제 감정은 점점 더 미묘하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변해갔다기보다 감춰져 있던 것들이 천천히 드러나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끝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지 저는 그때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졸혼하고 시간이 조금 흘렀을 즈음 남편은 여전히 연락을 이어갔습니다. 오늘은 좀 일찍 들어가. 기온이 떨어진다는데 괜찮겠어? 무리하지 마.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졸혼을 제안한 건 서로였고 나는 더 이상 당신의 아내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도 남편은 이상하리만큼 저를 챙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에게서 갑자기 톡이 왔습니다. 집 이사했어?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왜 갑자기 이사를 물어보는 걸까?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아니, 왜? 남편은 조금 뜸을 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가 혹시 연락이 안 될까봐. 나중에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찾아가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묘하게 따뜻해지는 듯한데 동시에 불편함도 피어올랐습니다. 우리는 졸혼했는데 이 정도로 챙기는 건 어쩌면 선 넘는 게 아닐까? 여러 감정이 섞여 복잡해졌습니다. 며칠 뒤 퇴근길에 저는 남편의 오피스텔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몇 번이나 그 불빛을 멀리서만 바라보았는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더 가까이 가보고 싶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누군가 문을 나서는 게 보였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낯선 여자. 낮고 단정한 목소리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여자, 네, 오빠 금방 나아요. 약도 챙겨드렸고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오빠, 약? 나아요? 여자가 제 앞을 지나칠 때 우리는 아주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며 말을 걸어왔습니다. 여자 혹시 아내분이세요? 저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아니에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 말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전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자는 상황을 오해하지 않으려는 듯 손사래를 치며 말했습니다. 여자,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남편분 회사 후배예요. 요즘 많이 아프셔서 며칠 동안 돌봐드렸어요. 아프다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몸이 아파도 마음이 힘들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저는 떨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혹시 많이 아픈가요? 여자 열이 며칠 동안 안 떨어졌어요. 혼자 있으니까 더 힘들어 하시고 솔직히 좀 걱정돼서요. 그녀는 길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말만으로도 제 마음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오피스텔 창문 너머로 보였던 어둡고 작은 방, 혼자 비틀거리며 컵라면에 물을 붓던 그의 그림자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후배는 마치 제 마음을 알고 있다는 듯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여자 오빠, 아니 남편분, 졸혼하고 나서 더 힘들어 하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표정이 많이 어두워졌고 아내분한테 연락드린 것도 아마 마음의 버팀목이 필요해서였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마음 깊숙이 묵직한 돌덩이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버팀목. 우리는 20년 동안 부부였는데 언제부터 서로에게 버팀목을 내려놓았던 걸까요?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는 순간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아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저는 남에게 들었다는 사실, 그리고 그때까지도 남편은 단 한 번도 저에게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서글펐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오늘도 하루 고생했다. 정말 잘 지내고 있지? 저는 폰을 꽉 쥔 채 한참 동안 답하지 못했습니다. 졸혼한 뒤 남편이 보낸 메시지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건 미련도 집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 못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부였을 뿐이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한 문장을 쓰는데도 얼마나 많은 망설임과 용기가 있었을까. 저는 결국 냉장고를 열고 작게 웃었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된장찌개 재료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냄비를 꺼내 불을 켰습니다. 끓어오르는 냄새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은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었음을, 그리고 조론 뒤에 냉정하게 세운 경계가 이제 서서히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도, 남편이 아팠다는 사실을 알고부터 제 마음은 계속 요동쳤습니다. 조론 뒤에도 매일 오던 메시지, 밥 먹었냐, 감기 걸리지 마라, 무리하지 말고 일찍 들어가라. 그 문장들이 이제는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우리 관계를 다시 붙잡으려 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다정함을 멀리서나마 건네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동안 고민 끝에 저는 먼저 연락을 보냈습니다. 시간 되면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답장은 금방 왔습니다. 어디서 볼까? 그날 우리는 결혼 초 자주 갔던 작은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20년 전, 아이가 태어나기 전 둘이 손잡고 마주 앉았던 그 자리였습니다. 남편은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남편 왔어? 그의 얼굴은 예전보다 야위어 있었고 눈 밑은 살짝 붓고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쩐지 더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우리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식탁 하나 두고도 서로에게 어떻게 말을 건네야 할지 낯설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프다고 들었어. 남편은 피식 웃었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 속에는 지친 기색이 가득했습니다. 남편, 그 후배가 말했구나. 말하려고 했는데 괜히 부담 줄까봐. 저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왜 말 안 했어? 20년을 같이 산 사람이야.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었어? 남편은 고개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남편, 우리 조론하자고 한 사람 너였잖아. 그 말은 제 마음을 정확하게 찌르는 말이었습니다. 조론을 꺼낸 건 저였고 그는 그 말을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 뒤로 제가 벽을 세웠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그 벽을 넘지 않으려고 멀리서 조심스럽게 건네기만 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조론이 그냥 서로를 놓아주는 일인 줄 알았어. 근데 놓아지지가 않더라. 남편은 제 말을 듣다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나는 내가 편할 줄 알았어. 나 없이 더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남편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근데 이상하더라. 내가 없는 집에 있으니까 밥을 먹어도 밥 같지가 않고 아파도 누구한테 말할 데가 없고 퇴근하면 어둡기만 하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먹먹함이 가슴을 가득 채웠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곁에 있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남편은 테이블 위에 놓인 제 손을 조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잡지는 않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잡고 싶은 마음을 너무나 선명하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너한테 연락한 것도 미련 때문이 아니었어. 그냥 내가 밥을 잘 먹는지 따뜻하게 입고 다니는지 그게 궁금했어. 그게 20년 동안 내 버릇이었으니까. 그 말은 지난 세월을 통째로 흔들어 깨우는 듯 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조론에서 얻은 게 뭐였을까? 남편은 한참 동안 대답을 하지 않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로를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서로를 다시 보게 된 것 같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결혼 생활은 뜨겁지 않아도 조용히 지속되는 온기가 있습니다. 그 온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표현하는 법을 잃었던 거였습니다. 카페 밖으로 나서자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집에 같이 걸어갈래? 저는 숨을 들이쉬고 살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어떤 결정을 내린 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부부로 돌아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부부가 되기 위한 첫걸음을 함께 내디딘 거였습니다. 인생은 때때로 약간 돌아가야 제자리로 돌아오는 길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조로는 우리에게 정답을 준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할 용기를 준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밥은 먹었냐? 그 짧은 메시지 한 줄이 우리를 다시 이어준 가장 따뜻한 말이었다는 것을